안녕하세요. 금바위군입니다. 오늘 3월 24일 주요 테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죠. 매일매일 널뛰기하는 주가 때문에 사실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널뛰기를 계속하는 게 뭐 좋은 건 아니죠. 물론 뭐 기회가 조금 더 주어진다는 면에 있어서는 뭐 나쁘다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불안하죠. 어제는 사실 그 중동 전쟁 관련된 피로감이 굉장히 관망세나 아니면 소극적인 투자 형태로 나타나고 자금도 많이 빠지고 뭐 이런 형태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종목에서 하락이 일어났는데, 오늘은 또 대부분의 대형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거기에는 이제 그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같은 대형,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대형 테마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반도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전체적인 시황 자체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황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수라는 면에 있어서는 반도체 덕분에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종합주가지수라고 하는 코스피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게 코스피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시장 전체에서 신호를 코스피가 대변해 준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코스피가 움직이는 건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결과고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들은 개별 주가입니다. 그래서 개별 주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아무래도 반도체 두 개 회사죠. 전체적으로 한 33%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 두 개의 주가가 오르면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오르고, 내리면 코스피가 내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 다른 종목들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코스피에 있어서는 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두 가지 종목, 그리고 대형 여러 가지 나머지 대형주들, 그런 것들이 코스피를 주도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것의 결과값이 코스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코스피나 코스닥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 심리가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인과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서 시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순환하는 사이클의 형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주항공도 마찬가지로 뭐 기술적인 내용들인데, 우주항공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의 결과 사용처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사실상 저는 인공지능을 사실 굉장히 중심에 놓고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기술 발전에 있어서. 왜냐하면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사줘야 되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들이 있고요. 그 외에 그 밑에 어마어마한 소부장들이 붙어 있죠. 게다가 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엔비디아와 반도체가 그 공급 라인에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공급 라인에 뭐가 있죠? 전력 설비와 전력, 그리고 전선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다른 형태의 인공지능을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재료라고 볼 수 있고, 에너지는 사실 전력이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인공지능의 사용처들이 각각 자동차와 모바일이라고 하면 뭐 피지컬 AI라고 보셔도 돼요. 모빌리티라고 이야기합시다. 모빌리티 같은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공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의 사용처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다 뭐다? 로봇 같은 주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사용처가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다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모빌리티, 즉 EV 쪽, 전기 자동차 쪽에서 ES 쪽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 규모에 있어서는 ESS가 아직까지는 멀었어요. 한참 안 되죠. 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야 결국은 2차 전지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살펴봐 주시되, 자, 2차 전지 시장이 오르는 건 뭐예요? 결정적으로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좋고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2차 전지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죠?
2차 전지는 그렇게 약간 좀 종속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시장의 테마는 어쨌든 간에 독립적인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태라서 전기차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저평가되었다라는 평가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황이 좋아서 심리가 받쳐준다든가 이런 두 가지 원인들이 아니면 혹은 뭐 정책적인 뉴스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면 별로 힘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2차 전지 시장은 독립적이기보다는 좀 종속적인 역할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통신이 지금 요즘에 계속해서 반도체와 연결되어서 뜨고 있죠. 그 GTC 2026에서 젠슨 황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베라루빈 시스템을 만드는데, 렉을 만드는데, 그리고 렉 간의 연결에 있어서 광통신 기술이 매우 중요하고, 사실은 반도체 다이 안에도 지금 그 광통신 기술들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나중에 HBM을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 혹은 HBM의 어떤 형태 변화, 혹은 HBM의 구조 변화에 있어서도 광통신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실리콘 포토닉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기는 해요. 좀 여러분들이 아시긴 뭐 어려운 얘기기는 해서 제가 조만간에 그 광통신하고 반도체하고 AI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GTC 설명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었고 HBM 이야기하면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살짝 드리기는 했는데 그 광통신 관련한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서 짧게라도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통신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광반도체를 언급하고 있어요. 광반도체라는 거는 그쵸? 빛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빛을 받아들이고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광반도체 기술이라고 보셔도 되고 특히 광의 발생, 즉 빛을 내는 거 다이오드 같은 것들을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것들 발광 다이오드 뭐라고 불러요? 저희가 LE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 아니면 트랜스미터 같은 것들을 보고 이제 광반도체라고 부르는데 그런 쪽하고 그다음에 통신 관련된 기술들 그죠? 200GB, 200Gbps 뭐 통신 기술 채널당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돼서 지금 뭐 기술 이전도 되어 있고 그 덕분에 우리로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직까지 광통신이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들이 정확하게는 안 된 상태로 그냥 부안해동하면서 따라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이 엔비디아에서 광반도체 언급을 했을 때 그 광반도체 기술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광을 만들어내는 기술도 그리고 받아서 통신하는 기술도 아직 만족할 만한 산업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전자 기반에 비해서 전자산업에 비해서 광 쪽이 산업 기반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적 기반이 아니라 소문 기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로는 아직까지 매출을 내기에는 조금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셔야 돼요. 실적 같은 것들이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정도, 기술 개발을 계속 해낼 수 있는 회사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광통신을 하시더라도 가시는 게 낫지. 지금 매출 200억 올리는데 뭐 3, 4천억씩 가 있는 뭐죠? 그 시초인 3, 4천억씩 가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십시오. 광통신 잘 나가고 있지만 아직 세계적인 수준하고 기술 격차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실적을 내기에는 조금 멀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통신 이런 이야기하고 로봇 뭐 이야기들 하면서 턱없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 조금 살펴보시고 가십시오. 통신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6G 시대에 그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회사들도 사실 시장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조심하시면서 가십시오. 5G가 마지막인 회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단지 뭐 광 혹은 통신 이런 걸로 묶여서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는 회사들이 제법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테마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가겠구나라기보다는 약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옥석 가리십시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회사를 보실 때 얘네들이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물론 쉽지 않죠.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시기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매출을 얼마나 올리고 있는지는 판단해 보십시오. 매출은 그렇게 막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자, 2차 전지는 탈중국 정책 쓰고 있죠. 그리고 리튬도 최저점 통과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리튬 최저점 통과하는 건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예. 다른 쪽은 관심들이 다 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다른 쪽에 관심들이 다 가 있고, 리튬에 지금 뭐 전기차 시장도 얼어붙어 있고, 리튬을 소비를 많이 해줄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게다가 지금 모든 중심들, 자원에 대한 투자나 아니면 자원에 돈이 움직이는 건 다 원유에 가 있는데, 리튬에 움직일 만한 여유가 별로 없을 겁니다. 자금은 한정이 있고, 자, 올라갔는데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유 쪽으로 다 가고 있죠. 자, ESS 수요도 확대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앞으로 괜찮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다가 너무 많이 하락하고 이런 충격파들이 있어서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못 하시는데, 2차 전지가 결국은 미래 에너지의 상당한 중요한 부분을 감당할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근에 뭐 우리나라 풍력 발전소 몇 군데에서 사고가 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위험 요소로 등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뭐 가다 보면 만나는 어떤 사고 같은 거, 교통사고 같은 거고요. 결국은 아마 대세는 신재생 에너지하고 원자력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석유화학이라는 것 자체가 나프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다 플라스틱 기반으로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유의 중요성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에너지의 중심축은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쪽으로 옮겨지고 전기에너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차 전지도 계속해서 뭐 너무너무 저평가됐다라는 시각과 함께 좀 이번에 소비 심리,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되면서 회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주항공은 2026년, 2027년에 뭐 예를 들면 뭐죠, 우주정거장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달 탐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큰 계획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또 저기도 있잖아요. 스페이스X의 XAI의 합병과 IPO, 그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문제는 그건 다 프로젝트죠. 그게 우리나라 어떤 관련 테마들과 관련 종목들이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테마는 실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냥 소문으로 듣고 간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한계도, 그리고 기간의 한계도, 기간의 한계와 크기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테마 따라 올라가는 건 실이 없어서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는 미국 이란의 긴장 완화됐다라는 거에 따라서, 즉 전쟁 상황에 아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지금으로 보시게 되면 반도체 테마입니다. 반도체 테마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지금 근데 사실상 방산도 제법 많이 빠졌죠. 왜? 뭐 트럼프가 5일 유예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뭐 5일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말까지는 유예를 받은 셈이에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좀 두고 보자라는 시각이 확대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또 투자를 들어가 볼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피로감이 겹치게 되면 어제처럼 폭락장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오늘처럼 폭등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한테 좋을 게 없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단기성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 기회의 반대쪽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신중하게 하시고요. 물론 그분들의 내공은 제가 따라갈 바가 아니니 그분들한테 무엇을 조언해드리거나 이렇게 되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어쨌든 일반 투자자분들은 지금 상황 자체가 되게 막 유리하지는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포텐셜을 믿고 한번 가보시는 그런 형국밖에 없죠 뭐 지금. 자, 소비주는 인바운드 성수기를 진입하고 있죠. 우리나라 날씨가 좋아지고 있고 꽃이 피잖아요. 일본이고 우리나라고 이제 관광 성수기에 인바운드라고 하는 건 인바운드 관광입니다. 관광 성수기에 진입하고 있고, 그리고 관광객 증가 전망과 함께 내수 회복에 대한 전망들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내수는 다들 뭐 자영업자 죽어간다라고 얘기는 했지요. 실제로 그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양극화가 전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200조가 넘는 수익을 올해 올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자영업자들은 지금 굉장히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차등이 있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괴롭죠. 저희 같은 일반 소시민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시장에 잘 투자하시게 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빅숏에 대한 우려, 뭐 시장에 어떤 충격파가 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무성합니다. 한마디로 세월이 흉흉한 거죠. 전쟁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유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앞으로 국제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참 예측하기가 힘든 시기입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중심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서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호랑이 같은 시국이 우리를 잡아가고 물어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물려가지 않도록 소문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런 뭐라 그러죠? 남들 한다고 따라가는 그런 것, 그리고 포모 조심하시고, 뭐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관점들을 잡고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안해동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24일 주요 테마는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광통신 소문, 소문이 큽니다. 아직은 실보다 소문이 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단기간으로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적어도 다이에 올라가는 게, 광통진 소자가 다이에 올라가기까지도 몇 년이 걸릴 거고요. 일반화돼서 HBM과 결합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광소자 자체를 소형화해서 트랜지스터처럼 지금 박아넣는 건 아직까지 기술적인 한계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광통신 기술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그걸 쫓아갈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광통신 기술이라고 가지고 있는 그 기술 자체가 어떤 거냐면, 그냥 서버와 서버 간의 광통신 어떤 그 스위치를 가지고 통신하는 이더넷 수준이라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세계화의 기술 격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차 전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종속적인 부분이 있다. 경기에 따라서 출렁거린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회복되는 것 같아도 지수가 빠지면 언제 투자 심리와 함께 또 가라앉을지 모릅니다. 우주항공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실은 없어요. 반도체는 역시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해서 저는 잘 갈 거라고 봅니다. 대세로 성장할 거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종목 잘 고르시는 눈 가지셔야 됩니다. 소비주 역시 굉장히 좀 단기성일 거예요.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관광산업 진흥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정부의 정책적인 투입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그 소비주가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변동성이 많은 시기라서 저도 뭐 하나 이렇게 이 부분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심하시는 게, 신중하시는 게 더 나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